안녕하세요. 저는 송예슬 작가입니다. 저는 상호작용과 그러니까 인터랙션과 또 기술을 재료로 사람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만드는 작가이고요. 비시각 매체를 주로 활용해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뉴욕대에서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상호작용 예술과 피지컬 컴퓨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한 작품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아슬아슬이라는 작품이에요. 영문 제목은 Balancing Act이고, 그래서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제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한 3m 정도가 되는 어떤 인터랙티브 장대를 들고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작업인데요. 두 사람이 자기만의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그 플랫폼이 하나는 이런 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식이고 그래서 서로 다른 지면을 걸으면서 이 장대를 들고 가는데 그 장대에는 빛으로 만든 구슬이 말하자면 들어있어서 이렇게 하면 또 여기로 굴러가고 이렇게 하면 저기로 굴러가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플레이풀한 그런 인터랙션을 하실 수 있고요. 어떤 균형이 맞게 되면 이제 그 장대에 빛이 차오르면서 두 사람 간에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균형을 맞추시면서 그 플랫폼을 걷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 헤드폰을 또 착용하시는데 헤드폰으로 또 이제 얼마나 수평이 맞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귀로 들으시게 되고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분이나 아니면은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균형을 맞추실 수 있고요. 또 노이즈 캔슬링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말을 하기가 힘드세요.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말을 하지 못하면 서로 아무래도 몸짓, 눈빛 이런 것으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장대의 떨림? 그래서 조금 생경하지만 비언어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슬아슬과 함께 이번에 선보이는 다른 작업은 보이지 않는 조각들 시리즈 중에 공기 조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조각들은 제가 2018년부터 21년에 작업했던 7점의 조각인데 소리, 열기, 또 공기, 이제 냄새, 생각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비물질 조각들이에요. 그 중에서 공기 조각은 이제 이렇게 빈 좌대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 조각품이 이제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인식을 하시는 그런 조각품인데요. 소리도 결국에는 공기의 진동이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근데 이 공기 조각은 진동이지만 들을 수는 없고 이제 만질 수만 있는 진동으로 만들어서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뭔가를 보지 못할 때 이게 감각이 얼마나 상대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처음에 사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경계에 대한 것이었어요. 지금 뉴욕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사회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 사회 속의 경계가 많이 보여요. 근데 그 경계를 이제 많은 작가들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이번 아슬아슬 작품에서는 경계 자체를 그냥 없애는 작업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 한 가지 그 일을 함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너나 할 거 없이 진짜 이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가 어떻게 생각하면 두 사람의 몸을 하나로 이어주는 사자를 보면은 두 발이 있고 두 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장대가 그 몸통이 되어서 이렇게 네 발 짐승처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이 플랫폼에서는 계급이라든지 뭐 재력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경계를 짓는 선들인데 장애의 유무도 그렇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들 동등한 만큼의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동등한 크기의 어떤 땅이 있고 이 막대를 들고 걸어가서 이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는 그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적인 경계들도 허물고 그냥 되게 동등한 인간과 또 몸이 되어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점에서 제 작업이 경계를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정순이고 이번에 큰 조형물하고 대형 드로잉 작품 출품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 없는 코끼리 시리즈를 수년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코끼리 하면은 코가 대표적인 상징 이미지인데 코가 없이 다른 부분들을 보여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형 드로잉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외부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리적인 요소까지 넣어서 이렇게 사물을 흔들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 좀 들어있는데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또 확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좀 균열을 일으켜서 흔들거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균열이라고 생각하고요. 움직임을 줘서 뭔가 새롭게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코가 없음으로 해서 가장 큰 권력이 되는 그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중요한 게 없어졌는데도 누구나 이거를 코끼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그럼 우리는 뭐를 보고 있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본다라는 거를 질문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특히 조형물은 표피의 재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기존에 많이 쓰는 뭐 철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나무 외에 이번에는 어린이가 쓰고 있는 장난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낸 그 재료로 이 형태 위에 표피를 덮었는데요. 그 재료를 쓰게 된 이유는 장난감이 아이들한테는 뭐 진짜 엄마를 대체하는 굉장히 위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데,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만나는 장난감의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환경 악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로만 보면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는 변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사랑의 대상이었다면 이 아이의 미래에는 자기와 싸워야 되는 대상, 환경의 대상이 되는 어떤 가치라는 것이 변하면서 그 가치에 대한 변화를 바라보고 그 균열이 나 있는 곳에 또 어떤 걸 또 대안으로 삼아야 될까? 이런 걸로는 코 없는 코끼리와 내용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 재생 플라스틱을 한번 써봤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 내가 사는데 죽어도 이거는 포기 못해.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가치를 굉장히 크게 두는 것들. 어느 날 무슨 이유로 이게 사라졌어.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또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많이들 하는데, 그것이 사라진 뒤에서야 겨우 다른 것도 있었네?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이제 본다라는 거에 확장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게 경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고정된 거와 고정되지 않은 사이, 그 경계. 근데 그건 정말 동면의 양면 같은 거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도 그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경계가 너무너무 확고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아슬아슬한 경계에 살고 있고, 예술가들은 그 경계의 그 아슬아슬함을 작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私は百瀬彩と言います。パフォーマンスとか映像作品を主に作っているんですけど、フェミニズムの理論を応用しながら、最近は実際に障害を持っている方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をしたりもしていますし、例えば国家と個人の身体の関係とか、
そういうものをテーマに扱っています。私は今回の展覧会に2つの作品を出しています。で、1つはこのメルティングポイントという参加型の作品です。で、これはちょっとバーカウンターのような見た目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実際にこの椅子に座る参加者はこうグラスに入ったお湯を飲むことができます。で、そのお湯っていうのは実はこの私が今つけているこのウェアラブル体温計測装置から採取したデータをもとにここに立つパフォーマーがその温度と同じお湯の温度のお湯を作って、それをこう鑑賞者の人に提供してくれるっていう作品なんですね。なので体験者の人は、ある意味私の体と同じ温度の水なので、ちょっとこう私の体の一部を取り込むようなそういう経験になる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こにちょっとこう躊躇が生まれたりする場合もあるだろうし、あるいは何か親密な経験としてそれを受け取る人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で、こちらのソーシャルダンスという映像作品は実際の私の友人でもあるその耳の不自由な女性とかつて彼女が付き合っていた耳の聞こえる男性とのやり取りを私がインタビューで聞きまして、それをもとに私が脚本を作ってそれを彼女に再現してもらったという作品になります。で、この映像の中で彼らはちょっとこう喧嘩のようなこと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何かその手話を使ってこ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するときに彼女にとってはそれは何かこう言葉を伝えるための手段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彼にとっては何かその感情を表現する、あるいは相手をなだめたりする、そういうものとして手が機能しているんですね。で、そのことが時としてすれ違いを生んでしまう、そういう状況っていうものを描き出している作品です。なのでどちらもちょっとこう矛盾した感情であ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なかなか一言ではうまく表せない感情っていうものを含んだ作品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今回展覧会に合ってると思って出展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のソーシャルダンスに関して言うと、かなり多くの人がこの作品を見て、これは私の話だと思ったっていうような、すごく強い共感を示してくださったり、結構涙を流されたっていう方も結構いて、そういった多くの人の共感を呼んだってことがとても嬉しいというか、驚きでした。で、私は結構、今回の作品を、このソーシャルダンスという作品を展示するにあたり、やっぱりなんかそこにある問題が必ずしもその耳の聞こえない障害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やっぱりどこか普遍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問題だったりとか、あるいはそのジェンダーの問題、そして抑圧ですよね。そういう言葉にまだなっていないような抑圧の問題に触れているからこそ、こういう多くの人がこういう反応をしてくださることになったのかなと思いました。なんか教会って聞いて思い浮かべるのは、私はこう波打ち際のようなイメージなんですね。つまりその波打ち際ってこう陸地になる瞬間もあれば海になる瞬間もあるし、常にこう固定されずに揺れ動いている、そういうものが私の中での教会のイメージなんですね。もう一つ思い浮かべるのはその肌につく傷のイメージです。傷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こう現代においてすごくネガティブ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よね。例えば具体的な暴力っていうのはすごくやっぱり人の尊厳を損なうし、絶対に良くないもの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でも一方では私たちと他者との関わりっていうのは常にこう細かな摩擦の連続だとも言えると思うんですね。つまり私たちがこう触れ合う時、言葉の触れ合いだったり体の触れ合いだったりっていうのがある時には、そこには細かな擦り傷みたいなものが絶対についているはずで、でもそれによって私たちは新しい皮膚を手に入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も言えるのかなと思うんですね。
子供の頃よく転ぶといつの間にかピンク色の新しい皮膚ができてたりってこと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新しい皮膚っていうのは私だけではなくて他の誰かと作った皮膚であるとも言えるのかもしれない。私は傷っていうものが持っているそのネガティブな面ではない部分っていうものを考えていきた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それが結構境界ってものを考える時のヒントにな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전시에 소개된 이 작업은 안녕이 엉키기라고 하고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워크숍 안녕이 엉키기를 영상과 사운드 작업으로 확장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가 했던 안녕이 엉키기라는 워크숍은 다양한 몸을 가진 참여자들이 함께 만나서 각자의 실패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되어보고 그 사람으로서 나의 이야기를 해보고 그의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그리고 또 동시에 몸과 몸으로 만나서 엉키고 바닥을 구르고 이런 아주 밀도가 높고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그런 워크숍이고요. 그 워크숍의 경험들을 또 그때의 어떤 시공간이 주는 감각들을 그대로 영상과 사운드로 담아서 이 전시장에서 전시에 온 참여자들에게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시도한 작품입니다. 이 작업을 같이 만든 작업자들이 5명이 있는데요. 저는 김원영이고 또 오른쪽에 하은빈이고 왼쪽에 손나혜, 이렇게 3사람이 안녕이 엉키기 워크숍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했던 작가들이고요. 저희는 각각 글을 쓰거나 움직임을 만들거나 공연을 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에 여혜진 작가님은 이 안녕이 엉키기 작업에 소리들을 채취하고 또 이 전시장 공간으로 그것을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셨고요. 이지양 작가님은 사진 작업을 주로 하시는데 이번에 영상 촬영을 해서 그 안녕이 엉키기 워크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 전시 공간에 3채널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작업은 일라인 스케리의 고통받는 몸이라는 책에서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해를 받는 몸이라는 문장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나이가 들 것이고 몸이 아파올 것이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어떤 사고들 안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올 것이다라는 것, 그때 어떻게 서로의 곁에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이 서로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서로가 실제로 몸으로서 같이 엉키면서도 안녕할 수 있는지, 매번의 구성원이 달라질 때마다 그때만의 엉키기가 무엇인지, 안녕하다는 건 무엇인지에 관해서 찾아가는 작업이고요. 공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때에 휘발되는 것이 이제 그것의 가치이기도 한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은빈과 원영의 초대로 너무 감사하게 이것이 1회 작업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작업으로 확장이 되고, 시작의 안녕이 엉키기 작업을 넘어서서 계속 밀도가 올라가고 또 전시라는 지금의 타이밍을 만나서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까지도 다른 경험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연결이 돼서 그것이 되게 감사하고 놀랍게 같이 이 과정 안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경계 넘기는 서로에게 함부로 미안해하거나 함부로 고마워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습적으로 사과와 감사를 서로에게 주고받고 그것이 저희 사이에 통용되는 예의 범절이지만, 사실 그것이 저희 사이에 만들어내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넘어서서 타인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저희가 합의하고 약속한 공간 내에서는 그 거리두기를 넘어서 서로가 피부로 만나고 또 서로를 침투해내고 또 서로를 구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을 워크숍에서 함께 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는 모두가 어떤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함부로 표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침투하고 또 구해내는 과정이 되게 경이로웠습니다.
저희가 이 안녕히 엉키기라는 워크숍이 어떻게 전시로 옮겨질지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처음 한 날이었는데요. 그날 되게 유사하게 다들 비슷한 상을 갖고 있어서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그중 하나가 뭔가 원형의 무대와 같은 어떤 것, 그 다음에 이제 소리들도 함께 엉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사운드 작업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런 목소리들이 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그 워크숍 날 어떤 하모니들이 막 노랫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막 소름이 끼쳐갖고요. 그래서 이제 눈짓으로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거는 작업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라는 것도 역시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서 모두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해야겠다 생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좀 부수적으로 소중한 순간순간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풀어낼지 최대한 그 워크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매 순간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엉키지는 않았지만 조금 거리를 두면서 제 마음속으로 함께 엉키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고요. 저는 어떤 걸 어떻게 담아야 될지 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레미 클먼시비치 해미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소리 관련 작업 계속 하고 있고요. 설치 작업 혹은 음악 작업 하면서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 이제 시각과 청각 어떤 기준으로 만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전시 주제는 해석하게 된 게 언어를 통해서 이 전시 주제가 이제 좀 다룰 수 있겠다는 가능성 좀 보였었거든요. 언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함께 같이 쓰는 상징적 체계로 볼 수는 있는데 그럼으로써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만나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모순적으로 언어를 감각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수어라든지 점자로 글을 읽는 거랑 이젠 공유하는 어떤 체계지만 우리 갖고 있는 어떤 감각적 다양성으로 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측면에서 작업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데 다양한 감각적 특징 가진 분들이랑 계속 뭔가 작업 관련 피드백 받는 것은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글 자체가 되게 기하학적인 모양이 주로 있고요. 그래서 모음들이 사실은 비슷하면서 어떤 위치에 따라 각도에 따라 또 다른 모음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일부러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작업이면서 그래서 이 네 가지 모음 아, 오, 어, 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음이 계속 재생이 되는데 이 스피커 4개고 4개가 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어떤 코드, 어떤 화음이 되게끔 구성했거든요. 완전히 음악적으로 어떤 앰비언트 소리처럼 이제 접근할 수 있고 되게 추상적으로 어떤 움직이는 모양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혹은 가장 언어적인 모음 혹은 언어적인 모음의 소리 이런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일단 겹쳤으면 좋겠고 왔다 갔다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감각 방식 이루어지게 하는 작업이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 말이 비유적으로는 너무 많은 맥락에서 이렇게 뭔가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곳에서 아주 멀리에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넘었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그 감각 경계, 감각적 경계를 넘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항상 그 지점이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경계라는 말이 감각적 경계가 가장 저한테 자극이 많이 주는 주제된 것 같아요.